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오전 10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날 오전 9시경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거의 100여 미터에 달하는 정인양의 추모 조화가 내방객들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조화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사연들과 추모글들이 정성 들여 써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현장에는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모셔서 장 씨와 안 씨의 사형을 외쳤는데요. 정말 울분에 가득한 목소리였고 한 분 한 분이 진심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취재진은 8시부터 정인양의 양부의 출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양부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사실을 확인해보니 양부는 재판부에 미리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신변보호 요청을 해도 취재진이 입구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양부가 나타난 곳은 입구가 아닌 306호 법정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취재진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싶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안 씨는 아예 법원의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 건물로 들어와서 대기를 했다는 겁니다. 카메라에 절대로 찍히지 않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를 재판 전부터 드러낸 것입니다. 아니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에는 이렇게까지나 예민하고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이날 재판의 가장 큰 화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었는데요. 살인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장 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한 것입니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정말로 듣기조차 끔찍했습니다. 양모 장 씨가 약해진 정인이의 양팔을 흔들어 탈골시키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큰 외력이 가해졌는데 이 정도 외력에는 고의가 전제됐을 것이라는 법의학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장 씨를 살인죄로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검찰은 만에 하나 살인죄 입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죄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하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돈력은 행사한 적이 없다. 장 씨는 계속해서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양모가 가슴 수술을 받은 날짜는 9월 22일입니다. 그로부터 3주 뒤에 정인양이 사망하는데요. 가슴 수술로 인한 고통은 길어야 2주 정도고 3주 차에는 아이를 안을 정도로 호전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정인양이 영양실조 수준의 상태였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강하게 떨어뜨렸다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시민들은 양모의 가슴 수술 비용과 정인양을 입양하면서 받은 축하금과 각종 수당 등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부모들은 정인양의 입양 관련 수당으로 9개월에 걸쳐 41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장 씨 측의 전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쳐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부위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후두부, 좌골 손상 등의 주요 부위 손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등을 주먹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렸다. 이 정도는 인정하고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상처는 고의성이나 학대 의지는 전혀 없었고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실수였다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변호인 측이 잘 정돈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피고인 장 씨는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정인이의 어린이집 CCTV가 있고 양모인 장 씨가 정인이의 유모차를 강하게 밀면서 벽에 부딪히게 한 영상 등이 모두 있지만 이런 영상들 모두 직접적인 사망 당시의 상황을 밝히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살인죄로 인정될 수 있을 수준인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을 나오면서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의 사형을 소리 높여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과 그들 피해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가는 양부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개 숙여 연신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억울했던 사람이 왜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재판 뒤 전력 질주를 통해 법원을 사라져야 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